안녕하십니까, 송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제에 이어서 삼성전자 대세론과 5G 테마에 대한 전략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요,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죠. 삼성전자 대세론, 목표가 10만원 논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이제 그 삼성전자 대세론과 궤를 함께하는 핵심주들이죠. 세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5G 테마, 흔들릴 때 흔들려서는 절대 고수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요. 오늘 그 양시장 모두 이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5G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을 받고 있어요. 왜 조정을 받는지, 특히 이제 그 주도주 역할을 해왔던 KMW라든가 이제 오이솔루션 조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RFHRC, 제가 그동안 이제 5G 테마를 많이 강조하면서 특히 RFHRC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강조를 해드렸거든요. 오늘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실망매와 함께 4만원이 좀 깨지는 모습이죠. 조금 돌려놓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 RFHRC에 대한 전략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 코이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무래도 뭐 다른 종목군들 분위기 다 좋은데요. 5G가 좀 조정을 받으니까 5G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RFHRC 여러 번 강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방송을 처음 청취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는요. 일단 RFHRC의 핵심 논리 중에 하나는 조금 투박하지만 매집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것이죠. 지난 5월 말경이죠. 미국에서 이제 파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하게 가하면서 거의 뭐 투매가 연속으로 나왔죠. 음봉이 연속해서 7개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이 대량 거래가 이제 매집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이제 그랜벨 이론의 핵심이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주식을 매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석적으로 이제 1개월, 2개월, 3개월 조정받고 다시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은 조정기라고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지금 요거는 제가 일찍 캡처를 잡았는데 39,500원에서 제가 캡처를 잡았는데 일부러 좀 그랬어요. 요 정도 39,500원 가격대라면 뭐 충분히 사볼만 하다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아울러서 요 날이죠, 요 날. 요 날이 이제 요 날도 이제 미국이 이제 파웨이에 대해서 제재를 또 얘기하면서 언급하면서 장중이 좀 많이 빠졌거든요. 장중 저가가 39,0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9,050원이 진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일단 그 RFHRC 같은 경우는 조정의 어떤 그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누릴목이 나와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 사는 거는 뭐 누차 강조를 한 것처럼 선취매고 저는 오늘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고요. 선수들은, 고수들은, 프로들은 오늘 사실 사는 날이죠, 오늘. 왜냐하면 3분기 실적 악화로 최악의 구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때 이제 화살표를 표현했는데, 이때 당시 39,050원이 가바닥이라면 오늘이 사실 진 바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서부터 이제 세력들은 추가 매집으로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자, 하여튼 그 상반기 실적 기여도가 컸던 파웨이 발주 지원으로 인해서 매출이 이제 감소했죠. 이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뭐 인건비 증가라든가, 인건비 증가가 됐다는 건 뭐 나쁜 건 아니죠. 연결 자회사 실적 부진인데 메탈라이프의 실제적인 매출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의미가 없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파웨이에 대한 발주 지원으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했다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RFHRC는 뭐 우리가 잠시 후에 차트를 보도록 하겠지만 철저하게 이제는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당장 오르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여유를 갖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그 맨 위에 차트를 두 개를 제가 표현했는데요. 기간은 뭐 정확합니다. 위에 차트가 이제 KMW고 아래가 삼성전자거든요. 그 시소의 원리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시소라는 게 어떻습니까? 한쪽이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대쪽에 내려줘야 되죠. 같이 오르면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뭐 원리가 안 맞는 거죠. KMW가 이게 크게 올랐던 오이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KMW가 크게 오를 수 있었던 환경은 삼성전자가 조종받는 환경이었고, 그리고 이제 대외적인 악재가, 대외적 불확성이 컸을 때 가능했던 거죠. 공교롭게 지금 KMW는 삼성전자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고점을 찍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종기에 접어드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KMW 같은 경우는 조정이 의외로 길고 조금 깊어질 가능성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지금 장비, 5G 장비 같은 경우는 소재라든가 재료 이런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장비는 한번 팔고 나면은 재판매가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지금 정수상으로 봐서는 내년도 해외향 매출이 있기 때문에 KMW 내년도 매출도 괜찮습니다. 내년도 매출이 올해보다 낮고 영업이익도 더 많을 텐데 증가율이 많이 둔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자, 다음 차트는 이제 KMW와 이제 원익 IPS와의 이제 관계입니다. 이 보면은 원익 IPS가 조정을 받을 때 이제 KMW가 오르는 환경이었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또 이 원익 IPS가 조정을 받는 환경은 미중 간 무역 전쟁을 비롯해서 대외적인 어떤 그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었대요. 그 KMW는 그런 환경에서 주가가 올라갔다고 이제 보는 거죠. 물론 이제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실적이 폭발적으로 굉장히 증가했죠. 자, 공교롭게 거의 뭐 한치의 오차도 없을 정도로 원익 IPS가 반전되는 그런 시점이 KMW가 이제 그 조정을 받는 시점하고 일치가 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한다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그 상승 기조 혹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 관련주들이죠. 원익 IPS를 비롯해서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환경 속에서는 KMW라든가 OE솔루션은 올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조정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그 RFHIC라든가 혹은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세가 굉장히 젊죠. KMW가 시세가 좀 노화가 됐다면 RFHIC라든가 혹은 이노와이어리스, 코이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젊은 시세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5G 내에서도 당연히 차별화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우리가 RFHIC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해드렸지만, 자, RFHIC를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매출하고 매출이죠. 매출이 올해 예상 매출이 작년보다는 좀 증가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작년에 267억이고 올해 281억인데 조금 증가한다고 이제 보는데 증가율은 굉장히 뭐 쉽지가 않죠. 물론 이런 힘으로 인해서 여기 계속 보시면은 뭐 영업이익으로만 본다면 55억, 81억에서 267억, 281억 급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이제 올랐던 거고요.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둔화가 되다 보니까 주가는 지금 침체에 있죠. 뭐 사실 긴 흐름을 보면 그 큰 상승 추세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내년도 예상 매출이 2,600억이래요. 지금 올해 예상 매출이 대략 한 1,200억인데 1,200억에서 2,600억이면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OE솔루션이라든가 KMW를 보세요.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퀀텀 점프할 때 주가가 굉장히 강렬하게 상승을 이어가거든요. 그러니까 RFHIC는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바닥을 확인했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어제 전까지만 하더라도 RFHIC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조정의 연장선 상이라고 그랬어요. 아직 상승 반전 신호가 안 나왔다고 보는데 오늘 3분기 실적 발표 물론 이제 악화가 됐죠. 그 악재로 인해서 단기적인 소소한 어떤 그 매도 세력들이 소멸과 함께 상승 반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시그널이 나왔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도에 이제 매출이 640억이고 올해 예상 매출이 한 1,100억 정도 된다고 그러고 영업이익이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KMW라든가 OE솔루션하고 반드시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노와이어리스도 최초로 좋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노와이어리스는 RFHIC보다는 먼저 반응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석을 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서진 시스템이죠. 서진 시스템도 이노와이어리스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이제 369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거의 뭐 배수가 되죠. 714억이죠. 그러니까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최근 파동이 굉장히 강렬하게 전개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코이버를 보죠. 코이버 어제 말씀드렸죠. 코이버는 재무상으로 보면 큰 어떤 그 내용은 스토리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1분기에 이제 9억 적자에서 2분기에 영업이익이 26억으로 이제 대폭 흑자 전환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영업이익이 워낙 안 좋았어요. 상태가 안 좋았는데 올해는 이제 흑자 전환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겠고, 그리고 코이버는 우리가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주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유선 광 전송 장비 제조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KT라든가 U+ 이런 통신 회사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 ROADM이라고 그러죠. 요게 이제 사실 양자 컴퓨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양자 암호 기술을 적용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이미 개발이 완료됐다는 거죠. 어제 그제 삼성전자 공시 보니까 양자 컴퓨터에다가 투자를 좀 많이 한다고 그러죠. 사실 지금 4차 산업 시장 자체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현재 컴퓨터 시스템으로는 이걸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시장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진입해야 될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이버까지 보셨고 차트를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RFHR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4만원은 이제 살짝 회복을 했는데 4만원 아래서는 이거는 좀 좋은 시그널이요. 주가가 여러분들 바닥을 안다는 것만큼 그것만큼 매력적인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주가의 바닥은 항상 악재와 함께 옵니다. 그 RFHRC 같은 경우는 3분기는 안 좋았지만 4분기부터 좋아진다고 제가 많이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3만원대 살 수 있는 어떤 그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빠지더라도 크게 빠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죠.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6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이면 37,000원이네요. 제가 이 37,000원까지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정서적으로는 3만원대, 그 4만원 미만에서 하면은 굉장히 괜찮은 가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따라가지 마시고 내일도 뭐 기회가 있으니까 뭐 충분히 3만원대에서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노 와이어리스 보도록 하죠. 오늘 뭐 그 5G가 조정받은 이유는 전체적으로 장이 강세장이죠. 매기가 IT를 비롯해서 바이오 뭐 이쪽으로 매기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갔던 이제 5G는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 앞서 이제 이노 와이어리스 보니까 작년에 영업이익이 2억에서 올해 뭐 200억이 넘어간다고 하니까 이거는 돌파하는 파동이라고 봐야 되고 이노 와이어리스는 이미 이제 눌림목이 나왔어요. 그러나 시장이 그 정서를 감안해야 되겠죠. 다시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노 와이어리스 혹은 이제 뭐 RFHRC 이런 5G는 삼성전자라든가 이제 그런 반도체 관련주들 혹은 경기 민감주들이 오를 수 있는 환경에서는 좀 맞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개인기라고 그렇죠. 제가 RFHRC 같은 경우도 개인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개인기가 출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는 것이죠. 자, 서진 시스템도 같은 논리로. 자, 지금 서진 시스템은 이제 역사적 그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요번 파동에서 돌파를 했고, 지금 눌림목 상황인데, 굉장히 파동이 젊어요. KMW, 뭐, OE솔루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노화가 된 파동이죠. 그러나, 서진 시스템은 굉장히 젊은 파동이기 때문에 계속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코이버는 뭐 리스크는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양자 컴퓨터라는 새로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기 때문에 그런 끼가 있고 이런 것들이 시장 맥락이 잘 맞아떨어지고 또 크게 이슈화가 된다면 부각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양자 컴퓨터 시장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참 어제 공시에 나오면서 그 힘이 없으니까 5G 쪽이 매기가 좀 끊어지다 보니까 좀 음봉이 나왔고 오늘도 그 연장선이 조정받았는데 뭐 전 저점 부분 정도 8,400원 정도 그 정도에서는 우리가 좀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어제보다 좀 보강된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삼성전자 대세는 목표가 10만원 보도록 하죠. 자, 그 최근에 이제 인터브랜드라고 있습니다. 그거 잘 알려져 있죠. 인터브랜드에서 글로벌 100대 브랜드 기업을 설정을 했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삼성전자가 6위입니다. 도요타, 뭐 벤츠, 맥도날드, 디즈니 이런 거를 앞서서 글로벌 6위를 차지했어요. 이게 시간이 길어져서 제가 이제 말겠는데, 저한테 삼성전자를 가질 것이냐, 애플을 가질 것이냐, 만약 누가 제안한다면 저는 삼성전자를 택하겠어요. 삼성전자는 뭐 사실 4차 산업의 중심이죠. 핵심이죠. 애플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삼성전자 매출이 증가하는 거죠. 구글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거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90년대 초에 반도체 혁명이 있죠. 우리가 92년에 정확히 일본을 제껴버렸어요. 세계 반도체 1위로 등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휴대폰이죠. 휴대폰 혁명이 일어났어요. IMF 이후에 휴대폰이 난리가 났죠. 그 다음에 이제 리먼 사태 이후에 스마트폰 혁명으로 또 4년 동안 오르고,
그 다음에 지금 파동은 4차 산업의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는 것이죠. 특히 이 4차 산업 중에서 비메모리 분야가 성장성이 가장 높다고 봐야겠죠. 결국 삼성전자가 10만원 가고 20만원 간다면, 뭐 20만원은 제가 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비메모리 비중이 굉장히 뭐 절대적으로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그 같은 논리인데,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월봉을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과거, 이때가 이제 일본을, 삼성전자가 일본을 제끼고 디램에서 세계 1위를 할 때였죠. 그 파동이죠. 주가가 300원에서 2,400원이 오르면서 800%가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휴대폰 혁명이었죠. 휴대폰 혁명. 휴대폰 혁명 당시에는 2,800원짜리가 14,000원 올라가면서 500%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가 이제 스마트폰 혁명이었죠. 앞서 이제 전 화면에서 봤죠. 당시 9,000원에서 31,000원까지 올라가면서 340% 올라갔어요. 근데 요번에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는 22,000원에서 55,000원 올라갔거든요. 250%였어요. 제가 지금 10만원 논리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최소한 500% 혹은 그 이상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우리가 1차, 2차, 3차에서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최소한 500%는 그 파동으로 500% 가야 된다고 보고, 얘기가 더 길어지는데 하여튼 4차 산업의 중심이, 글로벌 중심이 삼성전자를 보고,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린 얘기가 시장의 절대 권력, 모든 권력은 삼성전자로부터 나오고 시장의 8할 이상은 삼성전자에 의해서 파생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올해 금년도 2019년도 그 파운더리 업계 톱5를 보니까 대만의 TSMC가 뭐 막강하죠. 독보적 1위고 삼성전자가 거의 20%까지 따라왔어요. 많이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2030년까지 TSMC를 따라잡겠다고 그러는데 일찍 따라잡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그런 기반 기술이 충분히 갖춰져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5G 영역도 사실 삼성전자 그늘입니다. 삼성전자 그 5G 반도체 시장 점유율 전망치가 지금은 뭐 7.5%지만 2023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20%까지 차지할 거다. 그리고 삼성전자 5G 장비들 있죠. 장비, 칩셋, 디바이스, 네트워크 장비 이런 것들도 삼성전자에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FA는 기업 내용은 여러분께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20분이 넘어가면 제가 저장하는데 굉장히 좀 애를 먹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구독자분들이 1000분이 넘어갔어요. 제 방송을 한 2개월 정도 계속 들으시면 뭐 제 나름대로 생각하건데 실력이 좀 많이 점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SF는 삼성전자가 지분 10%를 갖고 있고, 예전에 그 삼성항공이었어요. 이거 1.4는 뭐냐면 이건 PBR입니다. 작년 기준 PBR이 1.4, 퍼가 7.8이니까 뭐 나름대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원익 IPS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7.54% 갖고 있고, 작년 기준 PBR이 2.2, 그 다음에 퍼가 9.5입니다. 동진세미캠, 삼성전자가 지분 4.8% 갖고 있고, PBR이 1.2, 그리고 퍼가 7.3이에요. 그러니까 세 종목 모두 펀더멘탈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자, 차트를 한번 간단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SF는 굉장히 안정적이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래서 바이오에서는 HLB, 바이오에서는 HLB, 뉴지랩, 그 다음에 IT에서는 KH 바텍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급등하는 종목이 많은데요. 그런 종목이 왜 올라가겠어요? 여러분들이 안 사서 올라가는 거예요. 다 오르는 종목은 너무나도 사고 싶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어떤 인덱스를 항상 찾아내세요. 제가 이 시간이 길어지는데 제가 지난주 강의에서 주식을 한 지가 1개월 됐다는 젊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40대 중반 정도 되시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간 관계상 많이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께서 잘 아시는 20종목만 갖고 와서 제일 잘 알고 있는 20종목. 그게 여러분들 성공의 길입니다.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급등주가 여러분들 좋은 게 아닙니다. 우연한 한두 번의 성공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마련입니다. 이게 월가의 유명한 격언이죠. SFA.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익 IPS. 이게 단기적으로 좀 올랐다 안 왔다 이거로 해석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5만원에서 10만원 간다면 원익 IPS 이런 것들은 10만원 넘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자, 원익 IPS. 차트는 굉장히 양호하죠. 자, 월봉 한번 볼까요?
자, 그리고 SFA도 있고, SFA, 그 자회사 SFA 반도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동진 세미캠 한번 보죠. 이게 왜 이러나요? 동진세미캠 매집도 굉장히 잘 있습니다. 매물대 저항대에서 거래가 없는 모습이죠. 동진세미캠도 여러분들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